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 오전 방송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오후에 들으시는 분들하고 요즘에 저녁 때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막을 달까 말까 고민 중이고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이게 스피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스피드로. 그러니까 저녁 때 보통 녹음을 미리 해놓고서 아침에 올리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꾸준히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고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그 자막 누르시게 되면은 자막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거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자동 자막이 따라갈 수 있도록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디오 클립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어제 올리고서 아침에 확인을 못 해보니까 또 안 올라갔더라고요. 내일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바로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참 네이버. 예, 다시 또 네이버 이야기입니다. 자, 네이버에 유료 프리미엄 콘텐츠가 있습니다. 유료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돈을 내고 우리가 콘텐츠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돈을 내야지만 볼 수 있는 유료 텍스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뭐 대표적으로 포린 서비스들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롱블랙이 엄청난 인기죠. 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2021년 5월부터 네이버의 구독형 서비스인 프리미엄 콘텐츠가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베타 기간이 좀 길었었는데 정식 출시가 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프리미엄 콘텐츠에 가입을 해서 콘텐츠도 발행할 수 있고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리딤 코드도 발행이 돼요. 그 톡톡 채널 이런 것도 연동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창작자분들이 많은 고민,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고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베타 버전의 수익이 공개가 됐는데 월에 100만 원 이상 벌어갈 수 있는 수익형 채널이 20개 이상이 생겼고 월에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한 채널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서비스들은 투자라든지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인기가 작년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3월 10일까지는요, 모든 사용자들한테 프리미엄 콘텐츠 중에 하나를 한 달 정도 무료 구독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가입 방법도 어렵지는 않고요. 사이트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데를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제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라든지 이거 그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재테크라든지 더 밀크, 이제 9시 인문 교양, 3프로 TV 하이라이트도 있고요. 백브리핑, 디즈니 OST 29년 만에 1위, BBC 사이언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궁금하니까 한번 3프로 TV를 눌러보게 되면은 잡아보세요. 지금 프리미엄 구독자 전용입니다. 그리고 한 달짜리 영원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무료로 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나서 더 보고 싶으면 클릭해라. 돈 주고 한 달에 구독을 해라. 이 얘기했는데 구독료를 보게 되면 월에 4,900원입니다. 4,900원이면은 이걸 비싸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렇게 있다는 거 잠깐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눌러볼까요, 한번? 자,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게 되면 이런 거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건 전문을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왠지 맨 밑에 가게 되면은 얘만큼은 지금 전문을 준 것 같습니다. 볼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또 첫 달에 영원인데 4,000원이라고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금액은 이제 자유롭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를 보다가 구독을 취소했던 게 있기는 한데 자, 어쨌든 무료 콘텐츠를 말라보세요. 기간 한정 무료. 이걸 좀 계속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저도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 녹음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주말 정도에 제가 가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에 프리미엄 스튜디오라는 거 클릭해 보게 되면은 판매 회원 가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콘텐츠에 맞는 판매 형식, 월간 구독형, 단건형 판매 나와 있죠. 쿠폰 콘텐츠 미터드 페이월들. 그러니까 제가 참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 좀 한글로 풀이해 주시면 안 되는지 일반 유저들을 많이 끌어모을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이 생각 한번 해보고요. 네이버 알림 뭐 이런 거 쭉쭉 내려가 보죠. 이렇게 이벤트들을 해봤었다. 가입하는 방법이야 판매형 가입은 누르면 될 것 같고 개인과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오디오 클립을 오래 했었잖아요. 네이버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꽤 오래 했었는데 그런 걸 볼 때 이런 서비스가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가입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나중에 되게 되면 허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이번 주 지나시기 전에 한번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개인으로도 가입 한번 해보시고 발행하는 걸 해보시죠. 저도 좀 고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오디오 클립이 사실상 지금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텍스트로도 볼 수 있게 블로그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텍스트 블로그를 이걸로 한번 옮겨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콘텐츠 비용을 비싸게 만든 게 아니라 월에 한 500원 혹은 100원 정도, 100원은 좀 그렇고 500원이나 1000원 정도를 매겨보면 어떨까 하는데 좀 재밌는 다양한 실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인터파크 도서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파크의 전자책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인터파크 도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인터파크 이북 서비스가 2022년 3월 31일에 서비스 종료 예정입니다 라고 나오죠.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기존 이북 같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통해서 눌러봐야겠죠. 공지사항 바로 가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저 봐볼게요. 자, 이거 종료 되면 내 책은 그럼 어떡하지? 지금 이제 인터파크 쪽에서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사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나왔죠. 판매가 종료되는 건 2월 22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인터파크에서 책을 구매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쿠폰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못 쓰게 되니까 그건 바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까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종료일이니까. 그쵸, 가능해야지. 자, 인터파크 이북 뷰어 서비스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책이 있다라면은 볼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 뷰어 앱도 종료가 될 예정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종료가 되면 안 되니까 2022년 3월 중 예정이나 변동 가능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앞에 팝업에서는 31일 정도라고 했으니 그 정도에는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을 산다는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내가 정당한 돈을 주고도 전자책을 샀는데 사실상 이게 약관은 제대로 봐야겠지만은 전자책을 구매해서 나의 소유가 그 파일을 내 소유가 됐다 라고 보기보다는 대여권을 얻은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구매를 했다라면은 EPUB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EPUB 파일을 제가 받아서 아무 데서나 열 수 있어야 될 텐데 각각의 DRM이라는 걸로 묶여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은 다른 앱에서는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풀어줘야 될 텐데요. 자, 이 부분 때문에 북큐브에서 이걸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뷰큐브 사이트 내 인터파크 구매 목록 이관하기 서비스가 등장할 거라는 거죠. 이게 3월 달에 될 테니까 그게 되고 나면 누르시고 나서 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쪽 안 본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자기 책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길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매 목록 이관하기가 평생 지원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KT도 비슷한 서비스를 해도 종료했던 적이 있었죠. 뭐 지금이야 뭐 관련돼서는 이제 밀리의 서재를 인수했으니까 그게 성장하겠지만 그 생각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북큐브는 이 회사가 진짜 오래된 회사거든요. 2008년도에 나왔어요. 거의 뭐 2008년이면요. 국내 아이폰이 들어온 게 2009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전자책 쪽을 꽉 잡고 있는 회사인데 사라지지 않고 지금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참 대단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 회사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요. 전자책 단말기도 나왔어요. 자체 단말기. 이게 페이지 1이라는 단말기였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때 참 재밌었는데요. 스토리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전자책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요. 저도 전자책 출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구매를 한다라면 파일을 보내주는 게 원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이책 같은 경우에 친구 빌려주잖아요. 팔 수도 있고.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없거든요. 다시 재판매가 불가능하죠. 그것도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편의성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현저하게 전자책이 종이책에 비해서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종류건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한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이건 매년 있었던 시도였었는데 이번엔 감독이 다르죠. 바로 박찬욱 감독님이세요. 자, 박찬욱 감독님이 애플의 아이폰 13 프로만으로 촬영한 영화가 있고 이 영화의 제목이 일장춘몽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냐? 아닙니다. 거의 한 11년 전쯤에 아이폰 4로 촬영을 했었어요. 대신 아이폰 4로 촬영을 했었을 때에는 그 폰만으로 찍은 게 아니라 앞에 이만한 렌즈를 달아서 뭐 특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찍어놨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폰만으로 찍었네요. 메이킹 영상도 올려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전 이거 애플 TV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그럴 리는 없네요. 짧은 영상이고 실력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보니까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유튜브 공식 페이지에 올라와져 있고요. 러닝타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1분이에요. 조회수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260만 가까이 되는데 300만을 거뜬히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이게 아이폰 13 프로인데 굉장히 미안해서 오늘 괜히 밖에 나가는 길에 시네마틱 모드로 놓고 한번 찍어봤었는데 잘 나오긴 정말 잘 나오네요.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영상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들 세 가지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한 일정 추모 21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2배속으로라도 꼭 한번 봐보시고요. 인터파크 도서 전자책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나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이버 유료 프리미엄 콘텐츠 정식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거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면서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공지해드려서 내일 뵙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제 책 NFT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북세미나를 한번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으셔갖고 내일 저녁으로 잡았고요. 20명 정도를 모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원하시면 다음번에도 행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일상 IT를 읽어드릴 시간이었습니다.